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도 여자 입장에서는 살아야 되나 이혼을 해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통 사실을 지적하는 아내에게 사과는커녕 따귀를 때리면서 너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이렇게 역정을 내는 남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고요?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권 가진 모든 인사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문재인 의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속내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우선 황의여 대표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각종 선거사범은 있어 왔습니다만은 모든 후보들께서는 선거사범을 문제 삼아서 대선 불복에 길을 걸은 예는 없었습니다. 이 선거사범도 선거사범 나름인데요. 남편은 지금 손잡은 정도가 아니라 간통을 하고서도 지금 이혼하자는 거냐며 아내 때리기에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이 간통한 남편이야 또 그렇다 쳐도 아내 때리기에 동원되고 있는 언론들도 문제입니다. 최소한 말려주거나 아니면 남편이 잘못을 깨닫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깨우쳐 줘야 할 언론이 일방적으로 남편 편들기에 바쁩니다. 경제권을 쥔 남편에게 잘 보여야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1980년대 땡전 뉴스라고 기억하시죠? 네. 사장님. 2010년도에는 지금 무슨 뉴스 시대라고 지금 한간에 얘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땡방 뉴스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최재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이틀이 멀다 하고 한 볼꼴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서 뉴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KBS 뉴스가 KBS TV가 국정홍보 TV입니까?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기관방송 KBS 얘기입니다. 공정성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KBS마저 12.19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는 물론이고 서울 한복판에서 수만 명이 모인 촛불 집회조차 보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일 박근혜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해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촛불 집회를 6월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까지 한 10번밖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촛불 집회에 대해서 도대체가 이 보도를 안 하니까 직접 보기 위해서 천막에 왔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천주교 주교들이 정말 100년 만에 지금 시국선언을 더 하십시오. 보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까 보도 시국선언 대구 천주교 주교들께서 지금 100년 만에 시국 선언하신 건 알고 계시죠? 네, 아까 사장님은 알고 계시죠? 네. 그 보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까 안 됐다고 말씀하신 그 밸류가 없습니까? 보도국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아까 보도본부장이 답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국정 지침 하달식의 보도가 1번 꼭지로 22%, 2번 꼭지 13%, 3번 꼭지 8%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50% 이상 국정 홍보 TV처럼 KBS가 땡방 뉴스라고 지칭되어지는 그런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통계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냈거든요. 네. 이 간통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거냐며 매맞는 아내와 그녀를 돕기는커녕 함께 돌팔매질을 해대는 언론들.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4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564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70년대 유신의 주역들이 고스란히 권력 중심으로 복귀하면서 연일 유신 회귀를 알리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19 부정선거와 이를 덮으려는 시도들 역시 유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유신 복귀를 실감케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국내 정치 뉴스를
국내 언론이 아닌 해외 언론을 통해 읽어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국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요 외신 보도 함께 보시죠. 박근혜 정권이 치명적인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로 무섭게 끓어오를 조짐을 보인다. 세계 3대 통신사인 AFP가 어제죠. 23일자 보도한 내용입니다. AFP는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는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필사적으로 부인해왔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이 선거 개입 스캔들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비교적 상세히 국내 상황을 전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정선거를 크게 우려하는 기사를 타전한 AFP의 한국발 기사는 전 세계 50여 개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AFP의 보도 하루 전인 22일이죠. 미국 최대 신문인 뉴욕타임즈도 한국발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선거 개입 스캔들에 따른 한국 군 사이버 사령부의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 선거 이전 수사 결과 조작 발표 등으로 인한 국정원 스캔들로 한국 정치가 마비됐다. 뉴욕타임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도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심을 돌리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는 윤석열 검사의 경질도 함께 전하면서 국정원이 작성한 5만 5천여 개 트위터 내용도 자세히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이번 기사는 비교적 여야의 입장을 공정하게 다루려고는 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부정선거로 인해 출범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영국, 호주 등 전 세계 외신을 통해 재인용 보도됐습니다. 프랑스 최대 위성방송 프랑스 24의 지난 11일자 방송 내용인데요. 프랑스 24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과 함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영 중지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정치적 마녀 사냥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시 남한 정부의 전복을 돕기 위해 무장 봉기를 음모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국가안보가 진정한 위협에 처한 것일까요? 혹은 이 상황이 좌익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마녀 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걸까요? 방송은 한국 내 좌우 대립 양상을 차분히 설명하는 한편 마녀 사냥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한국 내 종북 좌파 사냥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남한의 국수주의자들은 북한을 향한 비난의 구호를 외치기 위해 집회를 가집니다. 시위자들은 북한의 남한 정부 전복 시 도움을 주려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좌익 정당 회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가 한국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석기를 비롯해서 4명의 진보당원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석기는 남한이 1980년대 민주화된 이후로 내란 음모죄로 투옥된 최초의 국회의원입니다. 문제는 단지 북한을 비난하지 않으면 남한의 적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런 상황은 마녀 사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채널 프랑스 24는 내란 음모 사태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과정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독립영화 감독은 자기 역시 마녀 사냥의 희생자라고 합니다.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백승우 감독은 2010년 46명의 승무원이 사망한 남한의 해군 함인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 보수주의자들은 영화가 반정부 시위자들에게 상영되지 않도록 방해 공작 중입니다. 저는 한국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항상 생각했었기 때문에 상영 철회로 인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보수 정권 아래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채널 프랑스 24는 CNN과 BBC 등 기존 뉴스 채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제 규모의 방송사인데요. 케이블과 위성을 이용해 프랑스어,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방송되는 만큼 세계의 여론 주도층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세계 언론들이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내 천주교계의 비상한 관심과 참여를 반영한 듯 바티칸 라디오가 천주교 시국선언 상황 등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외신의 관심에 비하면 국내 언론은 놀랍게도 조용합니다. 국내 상황을 알기 위해 외신을 읽어야 하는 80년대식 정보 역전이 현실화된 것인데요. 의외의 채널에서 요즘 국내 상황을 만날 수 있어 시청자들이 반색하고 있습니다.
일명 손석희 뉴스라고 불리는 JTBC 뉴스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국정원을 둘러싼 스캔들로 인해서 마비돼 있다. 어제자 뉴욕타임즈가 본 우리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굳이 뉴욕타임즈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론의 당사자인 대통령의 입을 보기는커녕 그녀가 입는 옷을 주목하는 대한민국 방송과 신문들. 한복 패션쇼나 뜬금없는 새마을운동 홍보기사를 톱뉴스로 다루기 바쁩니다. 정치 후진국은 물론 언론 후진국의 불명예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고발뉴스는 국민과 더불어 준엄하게 묻고 싶습니다. 고발리포트 박효연입니다. 유례없는 사이버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였습니다. 사이버 쿠데타 이후에 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가 결국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외압을 받아서 비틀거리더니 끝내 크고 작은 수사 사령탑들이 모두 제거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소기의 수사 성과를 되돌리려는 시도마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출국길의 서혜성 교수를 긴급하게 기차역에서 만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3분 직설입니다. 이곳은 서울역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길을 떠날 수 있는 건 정해진 시간에 기차가 떠나리라는 사회적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차에 의해 근대적 시간은 탄생했습니다. 지역마다 달랐던 시간도 또한 통합되었습니다. 이 근대의 규칙은 보편적 상식을 낳는 데 중요하게 기여한 것입니다. 근대는 시간뿐 아니라 이러한 보편 원칙에 입각해서 성립한 것입니다. 인권, 기본권, 절차 민주주의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시한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른 모든 법률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사회 원리를 법률로 적시한 것입니다. 대선 과정의 문제는 이 원리를 위배한 것이고 마땅히 징치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심각하게도 그 부정을 주도한 것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그것도 정보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이는 공작정치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그 위험성이 늘 지적되어 왔던 곳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비선출 권력입니다. 결코 민의를 대표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문민적 통제가 없는 정보 권력은 타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들이 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국가 권력기관 중에서는 검찰입니다. 그 검찰 최고 책임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쫓기더니 이번에는 그 실무를 지휘한 검사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자 다시 그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하고자 한 것입니다. 곧바로 석방된 이들은 공화정의 투명성을 해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심심해서 댓글 놀이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취해복권 기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민 통제에서 벗어나고 검찰에서 이 법을 수사하지 못한다면 공화정은 권력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이 사회에 남은 것은 특별검사제도. 만약에 이 또한 무력화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민 불복종 운동. 촛불은 그 불복종의 소극적인 한 형태입니다. 만약에 이 또한 무력화된다면 정말 남는 것은 저항권밖에 없습니다. 검찰 최고 책임자, 수사 책임자, 검사마저 무너지는 판에 남은 것은 이제 주권자뿐입니다. 저는 이제 곧 기차를 타러 떠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의 기차, 곧 민주주의 기차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서울역을 떠나는 기적소리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있습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출장길 다급한 상황인데도요, 고발뉴스를 위해서 3분 직설 남겨주고 가신 서혜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차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희 고발뉴스도 끝까지 그 질문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고발 뉴스는 서울역의 현장 취재본부 천막 칩니다. 17차죠. 국민 촛불 집회가 토요일 7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향후 부정선거 전국을 돌파하는 데 이번 집회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고발 뉴스 연중 기획이죠. 촛불에게 묻는다는 계속됩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